네, 기관의 눈으로 이어갑니다. 당분간 시장에 관심이 몰릴 것은 사실은 2분기 실적,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가이던스를 좀 줄 수 있겠죠. 그래서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 없이 상향된,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. 낮아진 실적 눈높이,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, 투자 전략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퀀트 팀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. 먼저 2분기 실적이 과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느낌을 좀 얻어야겠습니다.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? 2분기가 바닥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굉장히 좋은 뉴스네요. 일단. 일단 컨센서스로 말씀드리면 네. 2분기 코스피 추정치죠.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2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. 기존 추정치는 한 22조에서 21조 정도였는데요.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이제 내면서 전반적인 컨센서스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. 3분기 실적은 지금 추정치가 한 37조, 38조까지 확 올라갑니다. YY 기준으로 보면 2분기는 마이너스 한 25%, 3분기는 플러스 한 15%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통 이게 올라가야 턴어라운드로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이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올라가는 이익이 순증하는 그런 첫 번째 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추정치의 흐름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. 추정치 흐름은 사실상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찰됩니다. 지금 가치주라든지 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. 뭐 금융주도 그렇고요. 뭐 현대차, 뭐 기아차, 뭐 시크릿컬 업종군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지만 2, 3분기 실적의 추정치는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이들 업종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이 실적은 계속 하향 조정시키면서 내년 추정치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괜찮을 것이다.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은 2분기, 3분기 그리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. 다만 투자자들은 이를 넘어서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이 센티먼트를 좀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소 헛갈립니다. 예,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3분기, 4분기 실적은 하향 조정되고 있고, 그렇죠? 그다음에 우리가 그만큼의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아직은 모르죠.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시기에 2분기는 그렇다 치고요. 뭐 2분기는 우리가 다 압니다. 뭐 잘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.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? 그런데 3분기는 사실은 작년보다 15%가 더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센스를 좀 더 주시겠어요? 이게 더 나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? 낮춰진 기대감 속에서 더 나온다는 얘기인지. 그건 아니고요. 네. 추정치는 계속 하향 조정이 돼서 네. 기존에 좋게 봤던 예를 들어서 이제 컨택트 관련주, 네. 죄송합니다. 언택트 관련주라고 볼 수 언택트. 있죠. 예. 뭐 미디어 엔터라든지 네.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네네.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은 기존에 좀 많이 컨센서스가 너무 높아졌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실질적으로 뭐 전반적인 이 추정치의 레벨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작년 3분기도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. 저희 경기가.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늘어났다라는 측면은 어찌 됐건 이거에 대한 상승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은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모두 다 마찬가지의 이런 현상입니다. 그래서 3분기에 YOY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공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 통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근데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 상황은 다 알고 있고요. 최근에 나타난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이 언택트 관련된 그 추정치가 최근 2주 동안은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적 시즌이 가까우면서 기존의 어떤 그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모습이고요. 오히려 이 자동차라든지 IT라든지 금융 쪽, 특히나 이제 한국은 그렇지가 않는데 글로벌 선진국의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돼서 지금 사실은 이 언택트 관련주 측면에서 실적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의구심을 좀 갖는 것 같고
반면에 이제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한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유동성 정책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그 기업단 측면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좀 받아주고 이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려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미국하고 중국이 모두 뭐 IT 쪽, 비메모리 쪽이라는 투자라든지 뭐 5G 관련한 투자,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그런 투자, 뭐 2차 전지에 관련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지는 않지만 이런 정부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투자 측면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이 올해 실적보다는 이렇게 큰 유동성을 가지고 내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투자자들의 어떤 그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. 올해 실적도에 대한 신뢰성은 조금 더 높고 내년 실적에 대한 신뢰성은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상당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가 측면에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일단은 사실은요, 그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대감이 너무 크면 당연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나 언택트 종목에 대한 2분기 기대감 그리고 3분기 기대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사실은 기대감이 낮아지는 것은 시장 상황으로는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. 물론 그것을 선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시피 그 언택트 종목의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 대신에 우리가 언택트 종목에 집중할 때 고개를 싹 돌려보니까 현대차가 막 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의 결이 좀 바뀐다라고 조금 마음속으로 좀 느끼시는 것은 어떤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드리고요.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들 중에 그 혹시 눈여겨보는 기업들 계십니까? 지금 뭐 증권주들이 조금 실적이 추정치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. 업종 단으로 보면 사실 2분기, 3분기 실적이 막 올라가는 업종이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종목 단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동원 F&B라든지 골프존, 현대엘렉트릭, 아모텍, 심텍, 테스, 현대차, 르노공업, CJ제일제당 이런 쪽이 2분기 여기에 이제 이번 주 주요 실적 발표 기업은 아니고요.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서 결국 2분기가 서프라이즈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목을 좀 바꿔주셔야겠는데요.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가는 기업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서프라이즈 가는. 그래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근처에 사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면서 이 추정치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인다라는 가정입니다. 사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는 기업도 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참 주식 시장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실적 기대치가 낮아진다고 얘기하셨는데 언택트 종목들 중에서는 그러면 아까 뭐 지금 나온 아모텍이나 심텍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아마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. 맞습니다. 그럼 거기다가 좀 프리미엄을 또 줄 수 있는 겁니까?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? 그렇죠. 지금 전반적으로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큰 모습이 관찰은 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,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2분기, 3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이 막 발표가 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 기존에 우리가 기대감 가졌던 것들이 다 지워지고 숫자로만 관심을 갖는 그런 시장 성향이 있습니다. 이것도 저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. 항상 실적 시즌에는 실적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. 근데 이 수치가 상당히 이런 숫자, 그런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최저점 수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실적이 잘 나오면 그날 바로 빠져버리죠. 그렇지만 이렇게 실적이 희소성이 반영이 될 때는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그 후행적으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은 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이 올랐다고 해서 팔고 다른 종목군들의 어떤 즉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추세성을 계속해서 좀 보이는 그런 시기가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풍부하고 실적 개선되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부족한 이런 측면에서 실적 개선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잖아요.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많이 판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을
활용해서 이용한다라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퀀트 팀장님 오늘 뭐 굉장히 깔끔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뷰 포인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은 실적을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은 많지 않다. 이제 그게 희소성이고요, 그렇죠? 그런 다음에 보통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날 이제 좀 파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뭐 주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. 그다음에 그것이 사실 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. 우리가 네, 십수년간 이렇게 봐왔는데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들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도 훨씬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.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미국 기업의 이익 반등세에도 주목을 하는 시장입니다. 그 선진국도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좀 똑같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처럼? 예, 선진국도 네. 기존에 조금 더 좋았고요. 네네. 최근에는 좀 이머징이 좀 좋은 모습을 관찰이 됩니다. 요거는 1, 2주 사이에 나타났던 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사실 선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. 특히 미국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구글 이런 쪽이 또 많이 있는 이런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되다가 최근에는 IT라든지 이 자동차 쪽,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네. 이런 쪽이겠죠. 네네.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고 비메모리 쪽까지 좀 커지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중국하고 대만하고 한국이 비중이 크고요. 이 비중 측면에서 보면 이머징이 조금 더 이쪽에 이 국가들의 비중이 좀 크겠죠. 그래서 최근에 이머징이 좀 선진국보다 이익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. 이게 외국인들의 시각 측면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머징 시장에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 IT라든지 이 경기 소비재 관련한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럼 2분기 서프라이즈 나올 실적 뭐 종목들은 좀 우리가 좀 봤고요. 예. 그럼 2분기 지나서 3분기 그 올해 말까지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 섹터 그다음에 이런 섹터 한 두 가지 정도 골라주시면 어떤 섹터를 우리가 유명하게 봐야 되고 지금 들고 있다면 팔지 말고 좀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까? 어떤 섹터가 유명합니까? 한마디로 말씀. 아무래도 그 연말에는 이 가치주 포트폴리오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올해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. 기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면 연말에는 이 수익을 한번 바꿔서 배당 투자라든지 인덱스로 한번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가치주 영역이 조금 더 소외된 가치주 영역이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. 그 안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뭐 자동차 sektor라든지 네. 이건 물론 이제 2, 3분기는 아닙니다. 네.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네. 보면 자동차라든지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뭐 이 5G라든지 네.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보면은 이제 컨택트 주인 사실은 자동차 네.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는 사실은 뭐 요즘에 또 약간 매기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, 그리고 5G를 갖다 새로 시작하는 5G. 네. 예, 5G는 좀 관심을 더 두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,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.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, 그다음에 2분기는 어떤 종목이 서프라이즈가 날지 이경수 퀀트 팀장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